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종에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오늘 저런 모습 보셨죠? 뻔뻔한 모습 보셨죠? 어차피 청문회 안 하겠다는 속내 여러분 다 드러났죠? 쇼하러 모인 거 아시겠죠? 명분 쌓으려고 회의 소집한 거 이제 느끼시겠죠? 회의 소집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줄줄이 다 퇴장하고 국회가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자기네들이 소집하고 싶으면 소집 여부했다가 또 실컷 여기서 상대당 욕했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줄줄이 나갑니다. 오늘 이 위선과 이중성의 벌거벗은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벌거숭이가 된 모습이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나머지 줄줄이 집단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법에 보장된 3일의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틀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겠죠. 증인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혔느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딸, 처, 동생, 어머니, 전처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비롯한 비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분노를 했고 그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하는 해명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탄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 영장이 법원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무장관에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족 어쩔 수 없이 이 가족 5명은 증인이 채택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인륜적이다. 뭐 가족들을 하는 게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자, 딸 문제, 딸이 왜 핵심 증인이냐? 서울대 장학금 하나만 놓고 보자고, 환경대학원. 그거에 대해서 추천한 지도교수도 없고 학장도 없고 원장도 없고 아무도 그 딸의 장학금을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은 수령이 된 겁니다. 그 과정이 특지 장학금입니다. 누군가 딸을 지정한 장학금입니다. 그걸 서울에서 안 밝혀요.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또 조국 후보자 혼자 나와가지고 딸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이 인턴의 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까? 공주대학과 서울대학과 아니 고등학생의 이런 그 학업 중에 인턴이 12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꼬인 거를 자신이 하나하나 여기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반인륜적이라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핵심 증인을 빼줬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 문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처는 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어요. 딸의 가짜 인생, 코링크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의 이사 이 모든 조국 후보자의 이 의혹에 부인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빼자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 또 어이가 없게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 선거법 날치까지 제출하니까 침대축구라면서요. 증인채택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 내가지고 침대축구하는 그래놓고 시기만 채택하자? 이렇게 국회법을 비틀고 이렇게 교묘하게 진짜 법꾸라지들의 대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조국 수석 청문회 보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 양보했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만 나왔을 경우에 다른 후보자들 그분들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피의자들 아닙니까? 그 피의자들이 대답하겠습니까?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딸과 조국 후보자의 딸과 남편이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리면요, 부인이라면 나와서 내 딸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가 못 나오겠대요. 그거 다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청문회 못하겠다? 날짜 때문에 못하겠다? 저희들이 보장된 시간 동안 날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증인 채택해가지고 송부하면 5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 5일이 불법입니까? 대통령이 열흘까지는 청문 요청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안에서 청문회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청문회를 하기 싫은데 우리가 전격적으로 제안하니까 얼굴들 벌개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 나가버렸어요. 이게 민주당의 이중성, 뻔뻔스러운 그 이중성의 민낯을 오늘 우리 국민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청문회 처음부터 하기 싫었던 거예요. 자, 오늘 한국경제 보십시오. 박상병 법무장관이 29일 날 다 직원들 모아놓고 나 다음 주 없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29일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호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돼가지고 과연 박상기 법무장관이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을 때 다음 주에 나는 없을 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떠났답니다. 청와대하고 법무장관이 자 다음 주에 끝나니까 집에 가. 청문회와 아무런 관계없이 이제 조국을 임명하겠다는 이 사실이 모든 자료에 드러나고 오늘 민주당 행태에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이중성과 이들의 기만과 이들의 위선이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민주당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그리고 위장청문 쇼를 하겠다는 이 위선적 얼굴 우리 국민들에게 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